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을 하고 또 글을 쓰는 이계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한테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괜히 째째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숨길 때도 있고 아니면 화낼 때도 있고 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행동이 맞는 행동인 거죠? 일단은 서운함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지, 어떤 관계에서 느끼는지, 왜 느꼈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떨 때 서운함을 느끼세요? 저는 제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때. 내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좌절되었다 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상대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을 확인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뭔가 감정을 숨긴다. 그거는 뭔가 솔직하지 못하게 꽁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거리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화를 낸다는 거는 서운한 거는 사실은 너한테 기대하고 있었어. 너를 믿어. 이런 마음인데 화를 내는 거는 약간 공격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상대는 일단 좀 무서워지고 좀 멀어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삐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죠. 삐진다. 그렇게 잘 삐질 때 어떻게 좀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왜 서운함을 느꼈는지 그 이유까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표현을 해야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고 감정 해소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안고 있는 채로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는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표현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일단 내 마음이 어떤지를 관찰해 보는 거. 객관화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서운함은 이제 친밀한 관계, 소중한 관계에서 자주 느낀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친한 사이고 난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런 의도가 없었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오해한 그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삐졌지?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상황 관찰하고 거기에 따른 내 감정을 느껴보고 그 감정 이면에 있는 내가 원했던지만 좌절된 마음, 존중받고 싶었다든지 더 좀 가까워지고 싶었다든지 왜 친구 사이에서 나보다 제일 더 좋아하는 것 같을 때 또 삐지잖아요. 그럴 때 나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이 마음이 좌절된 거잖아요. 그런 내 마음까지 충분히 좀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자기 공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걸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명확해질 때 그럴 때 표현하는 게 좋죠. 일단 첫 번째로 나의 감정을 인식을 하고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까지 일단 이루어졌다고 치면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화법을 구사해야 될까요? 화법도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뭐 아이메시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한계가 있는 화법이거든요. 아이메시지 나를 중심으로 내 감정이 어떤지를 표현해라라고 하는 건데 나 되게 서운해. 그럼 상대방이 약간 당황하죠. 약간 밑도 끝도 없이 감정을 표현하니까. 그래서 뭐지? 당황스럽다. 야, 너가 당황스럽다 하니까 난 되게 화났어. 뭐 이런 식으로 감정 가지고 대화하는 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그런 대화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의도했던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키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서운함 자체가 폭력적으로 상대한테 느껴지면 당연히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감정만 날것으로 막 던지는 그런 것은 안 되고요. 그렇네요, 진짜. 아이메시지라고 내 감정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너 추측해봐. 약간 테스트 하듯이
던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거든요. 내가 느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운함이 오해돼서 비롯됐다고 한다고 치면 또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석해서 느낀 거니까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라는 거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업그레이드 아이메시지 버전이라고 치면은 좀 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이면에 이제 내가 왜 서운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대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운함 표현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듣는 것까지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뭔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상태가 지금 자기 공감이 충분히 돼서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시고, 예. 그래서 그런 자리를 까는 거죠. 너 어저께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서운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랑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좀 멀어진 것 같았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내 감정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가 원하는 욕구들, 그거를 뭐 연결되고 싶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실까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해하고 나면 미안해, 뭐 사과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오해였는지를 좀 상대방에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뒤에 이제 반응들이 따라올 거거든요. 그럴 때 들으는 과정에서 나도 이제 막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더 다른 대화들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연결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와. 그냥 아이메시지라고 하면 아이메시지니까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이메시지지만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대화가 통한다면 그 통한다는 것 자체가 연결됐다는 거기 때문에 서운함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당장 활용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운함을 느낄 때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 중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행동할 때이거든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한테 화내거나 연락이 뜸해져서 되게 궁금하고 연결되고 싶은데 연락처를 다 차단해버리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일단 서운함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하고 그래서 이런 저 사람의 반응은 내가 서운해진다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 상하거나 내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그런 나한테 좀 막 실망스럽고 그런 내가 너무 싫어지고 그래서 마치 나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은 연결되지 않게 내 욕구와 정반대로 그거를 연락처를 싹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잠수 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를 해치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 것.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연락처를 싹 다 지워버리거나 그러면 더 이상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쪼그라들고 지금은 좀 화가 나서 약간 멈춰 있더라도 언제든지 이걸 좀 다시 할 수 있게 기회를 나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극단적인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흔히 이제 서운함을 화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더 좀 멀어지는 관계들이 많은데 서운함이 너무 약한 감정이라서 그런 걸 이제 드러내는 게 좀 창피하고 내가 왜 쟤한테 뭐 의리돼야 돼? 약간 이런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한 감정을 화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훨씬 더 편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관계는 일단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운함이 사실은 분노가 되는 과정은 자잘한 서운함들이 막 쌓여서이거든요. 사실은 서운함 이면에 기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믿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다정한 감정인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 되게 파괴적인 분노로 간다는 것은 켜켜이 쌓여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게 나는 저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 싶어서 서운한 감정을 느꼈는데 이게 쌓이다 보면 그 연결 자체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가 나니까.
그리고 쌓인 감정들이 우리를 약간 짓누르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러느니 그냥 없애버리겠어. 이런 게. 이러느니 제거하겠어. 너랑 만나지 않겠어. 뭐 이렇게 되게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쌓이지 않게 한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벼운 정도의 서운함을 자주자주 대화로 풀어가는 것.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때 우리가 서운함을 표현할 때 내가 없어 보일까봐 혹은 상대방이 떠나갈까봐 그렇죠.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20대 때, 20살 때 그때 연애했던 남자친구랑 잠깐 만났다가 헤어진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마지막에 남자친구가 했던 얘기가 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있던 사건이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때 친했던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그래서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언제 만나기로 했어. 약간 통보였죠. 그래서 사실은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근데 이거를 막 얘기하면은 싫어할 것 같고 좀 약간 쿨한 여자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만나 뭐 이러고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때 이후로 얘가 날 정말 좋아하나? 약간 의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서운함을 표현하는 게 이 사람한테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약간 상대가 서운한 걸 살짝 내비칠 때 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지 않으세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서 그랬어? 너 그렇게 서운했구나.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정말 이런 사소한 서운함의 표현이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든다. 이런 걸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운함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 거네요.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무조건 또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구나. 이것만 느끼셔도 네. 알고 있어도 내가 서운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나쁜 감정은 없죠. 우리가 유독 어떤 사람에게만 서운함을 자주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라는 의미로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좀 더 단단한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자존감의 얘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운함을 자주 느끼면 나도 일단 괴롭고요. 그리고 그만큼 의존한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자신감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성취감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함을 그때그때 표현하고 연결되는 것은 일단 중요한데 이게 너무 자주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는 좀 멈춰서 지금 내가 삶에서 전반적으로 괜찮은가? 내가 좀 약간 불행한가? 너무 만족감이 없는가? 되는 일이 없을 때는 막 모든 상황에서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인가 이런 걸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날 진짜 공감해요. 저 예전에 그 유튜브 막 시작할 때 수익도 없었고 그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벌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괜히 제가 그 친구들한테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형편이 나아지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그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내 상태를 점검하고 아까 이제 단단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실은 내가 누구 때문에 서운해지고 막 그렇게 휘둘리고 싶지 않고 그거 자체가 되게 불쾌하게 느껴지고 단단해지고 싶다라고 해서 상담실에 오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오시긴 해요. 근데 그걸 너무 단순하게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당장 빨리 성공해야 돼. 이러면서 또 나를 막 몰아붙이면서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몰아붙이면 몰아붙일수록 정말로 뭘 이루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일단 그 상태를 좀 공감하는 게 필요하고요. 성공이나 단단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는 마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표현은 단단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연성.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휘어지어도 부러지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단단할 때는 툭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유연성을 기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충분히 그냥 성공해야지 이 목표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뭐 약한 마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거를 충분히 내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때그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때그때 내가 너무 나한테 실망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런 거 잘 못했지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유연성인 것 같아요. 여유. 그래서 그런 거를 내 안에 키운다고 생각하면 일단 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의 근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도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건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운동할 때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울 때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그게 힘들지만 되게 건강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근력도 그런 좀 힘든 과정을 거쳐서 튼튼해진다. 이런 걸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 무조건 그냥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네.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유연성을 키우고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요가 하세요? 네. 배우고 네. 싶긴 해요. 네. 요즘 이제 요가 많이들 하시고, 저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명상하면서 이제 꾸준히 마음이 너무 힘들 때마다 요가를 하는데, 뻣뻣쟁이 요가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요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천천히, 조금씩 확장하는 과정을 1시간 동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몸에 크게 무리가 없이 할 수 있고 일단은 이게 천천히 할수록 뭔가 조금씩 더 몸이 늘어나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야 아주 미세한 근육까지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곳까지 근육이 풀리고 그래서 유연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한 번에 이렇게 막 근육이 생기고 유연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이제 단련시킨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 뭐가 있죠? 생각과 감정과 뭐 그거에 연결된 행동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한다는 것일 텐데 너무 감정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그걸 좀 빠져나와서 균형을 맞추는 그러면서 좀 이 전체를 보고 생각을 확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연성을 주는 과정일 텐데 그럴 때 감정으로 너무 괴로울 때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조금 바뀌어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시는 거. 제 경험으로 좋은 거는 집안일을 하거나 약간 명상처럼 간단한 일을 하고 뭐 요가도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감각을 이렇게 깨워주면 그만큼 괴로운 감정에서 조금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힘이 생기면서 그 감정을 좀 다룰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유연해지는 상황에 따라서 내 힘을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이제 유연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계정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서운할 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힘을 어떻게 유연하게 만드는지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